반갑습니다. 청맥병원 박용범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수월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정맥류 치료하고 골프하고 도대체 뭐가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라고. 자, 보십시다. 처음에 골프 홀마다 18홀을 도는데 그 홀마다의 모든 길이가 다릅니다. 짧은 홀도 있고 중간 홀도 있고 그리고 아주 긴 홀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아시나요? 골프채를 갖다가 무한대로 다 들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 상황에 맞게끔 골프채를 가지고 갑니다. 그 숫자가 바로 14라는 것이죠. 14개 이상의 골프채를 들고 가면요, 바로 실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골프채를 14개나 가지고 다니느냐? 바로 그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티샷이라고 하죠. 그건 아주 긴 채로, 드라이버라는 긴 채로 힘껏 칩니다. 그렇게 치는 긴 채가 있고, 그리고 막상 홀 주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정확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톡 하고 치는 퍼터라고 하죠. 그렇게 납작하게 생긴 골프채도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도구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치료와 골프를 치는 것이 뭐가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있죠. 6등급 같은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의 경우는 2등급, 3등급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피부가 변해가는 4등급, 피부가 궤양이 생겼다가 다시 나아가는 5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기인 1등급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치료 방법이 모두 같을까요? 아닙니다. 즉, 골프를 칠 때 먼 거리가 남아있으면 멀리 보낼 수 있는 채를 치고, 아주 짧은 거리고 미세하게 쳐야 될 때는 거기에 맞는 채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란 것이죠. 상황과 그리고 몸에 맞추어서 환자에게 맞춘 형식의 치료가 가능한 것인데, 누군가가 만약에 4단계, 5단계, 2단계, 3단계의 환자에게 1단계의 치료 방법을 권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치료 방법일까요? 당장 환자가 아닌 의사가 편한 방식으로만 환자에게 치료 방식을 권한다면 그건 올바른 치료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건 뭐와 똑같냐면, 아주 먼 거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퍼터란 이 아주 짧은 채를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가듯이 10번이고 20번이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적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최하위고 탈락 수준입니다. 즉, 환자가 처한 상황이 국제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환자가 제일 흔한 게 어디라고 했죠? 2단계, 3단계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흔한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레이저와 고주파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조금 더 정맥류가 심해졌을 때 4단계나 5단계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의료보험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간단하다는 주사치료 있죠? 바로 여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사치료만 받으면 전부 다 없는 병도 나을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알리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1단계의 치료법으로는 2, 3, 4, 5단계 하지정맥류는 죽었다 깨나도 한 번에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올바른 치료 방법은 한 군데의 클리닉이나 병원이 아닌 반드시 2곳, 3곳은
직접 찾아가 보시고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골프 룰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이냐? 퉁 쳐서 여기까지 멀리 날리고 또 한 번 쳐서 여기까지 홀 가까이에 갔는데 홀 주변에 공이 이렇게 굴러가서 특정한 약속된 거리 이내에 공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오케이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 우리나라의 오케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새해가 들어서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마음 아픈 얘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흠을 잡지 않고 오케이란 사인을 줬다면 이렇게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을까? 라고요. 서로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이런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100% 완전하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건 맞겠지만 너무 작은 걸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해서 달려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께 올해 시작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시더라도 제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쉼표랑 띄어쓰기를 좀 하시라. 그래야 그 문장은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문제여서 치료를 꼭 하셔야만 한다면 그때는 간단하다, 쉽다, 얼른 금방 빨리 된다라는 이런 단어는 멀리 하시고 제발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올해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이만 청육병원 박용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